자, 오늘 중요한 이 외신 상황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란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난을 더 참을 수 없다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저격수를 동원해 조준 사격까지 하며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일각에선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돼 충분히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지어 나란히 늘어선 시신에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란은 작년 대비 식료품 물가가 72% 폭등을 했고요. 화폐 가치는 10년 새 4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는데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마주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자 해외에서 이들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저항의 상징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사망한 시신들입니다.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며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영상이죠. 그런가 하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 공공장소의 흡연, 이란에서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란 정부의 과도한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같은 모습의 그림을 SNS에 올렸고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공유하며 이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연대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원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격하고 특히나 이제 30년 넘게 독재를 해온 하메네이 정권을 향한 이란 시민들의 이 격한 반발의 움직임이 상당한데 걱정되는 것은 이 하메네이 정권이 시위하는 국민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짓밟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이란의 그 신정 체제가 들어선 게 79년도입니다. 그 호메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 독재 정권이었는데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그런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는 특징적인 게 굉장히 대규모로 또 이란 전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과격하게 시민들이 총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희생이 되면서까지 과격하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가고 있고 저렇게 시위가 번져간다는 얘기는 일부에서는 뭐 군인들이 총을 쏘긴 하지만 상당수 현재 이란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군부, 정보기관, 경찰 이런 데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 시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시위가 될 것이고 좀 성급하긴 하지만 이란 체제의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란 하메네이 정권을 뭐 옹호하는 국제사회에 누가 있을까 싶은데 핵 개발했죠. 각종 테러 단체를 지원했죠. 중동에서의 각종 분쟁을 일으켰죠. 이란에 대한 이 민주화 열망으로 시위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탄압했죠. 독재자의 말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국제사회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하메네이 정권이 저격수까지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소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국이 밴과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를 공격하고 있다. 속도를 늦추고 얼굴에 고의 사격을 하고 있다. 이거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위 진압용 어떤 고무탄이 아니라 쇠로 된 이 탄환을 쓰고 있다는 증언들도 이란 안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쪽에 이 총탄을 맞고 사망한 20대 이란 이 여성 대학생 시신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란이 이번에 그 시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 핵무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째 국제사회의 제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하고 또 이번에 2기가 출범하면서 이란에 대한 그 압박의 수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부담이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뭐 신정 체제만을 믿고 있다가는 내가 이제 굶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래서 이제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거고 지금 수백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그 NGO 계산으로는 6천 명까지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계속 늘고 있고 굉장히 그 큰 시위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예. 다만 몇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러시아의 푸틴,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란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동맹다운 동맹이 이란이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다 무너졌죠. 지금 중남미에서 마두로가 제거됐죠. 마두로가 제거되면서 이제 쿠바까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팔다리가 하나 둘씩 잘려나가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상황을, 저 TV 화면을 굉장히 신중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볼 상대가 바로 북한 당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란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y rule through violence,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Iran wants to negotiate, yes.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좀 더 알려졌습니다. 자유를 목전에 둔 이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성호 원장님 지난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이용해서 미군이 핵시설을 타격한 바 있어요. 직접적인 이란 본토의 미군의 개입이었는데 이 참수작전,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베네수엘라의 역시 독재자 마두로는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혹시 마두로처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밝혔지만 하메네이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었는데 참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런 독재 정권에서 그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제거됐을 경우에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이 원치 않는 혼란이 자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두로 작전을 통해서 이제 좀 자신감도 생겼고 또 이란 자체가 지금 많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 내부에서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500만 이상의 이란 그 난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정부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모종의 결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축출과 관련해서도 김희정 의원님 국내 정치권에서 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사실은 하메네이, 김정은, 마두로의 공통점은 자국민의 인권을 정말로 가차없이 짓밟은 독재자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장관님?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인권 유린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한 내용으로 국제적인 시장을 교란시키는 내용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란 하메네이 정권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이란의 여성들의 인권을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탄압하고 옥죄어 왔다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여성이 하메네이 사진을 이렇게 담뱃불을 통해서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담배라는 흡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여성의 흡연 금지 물론 남성 여성 다 흡연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 특히 이제 쪽에서는 이란에서는 그런 게 더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권위와 억압 구조를 던지는 데 있어서 히잡도 벗고 그리고 또 금지됐던 담배 그리고 가장 그 절대 지존을 태우는 이런 모습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SNS에 어떤 사진보다도 바로 저 여성이 히잡을 벗고 담뱃불로 최고 지도자를 태우는 모습이 이 도전적이고 이 저항하는 모습으로 상징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로부터의 전복 그리고 기존 권위에 대한 탈피 그리고 이 억압 구조를 떨쳐내겠다라는 금기를 태우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이 장면, 특히나 이제 미군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마두로의 축출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무슨 생각할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으로 북한의 팔다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믿을 것은 결국은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과연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면서까지 자국의 그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김정은 체제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금 김정은 스스로 아마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두 국가를 선언했는데 남북관계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체제, 내 정권과 내 가족의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2026년 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